교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전남의 중학교에서 학교 관리자의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6년 전 정부는 수많은 교사, 관사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곳곳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가뭄, 코로나19까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관련 대책 마련은 더딥니다. 적극 행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학교 관사에서 남성 교사가 동료 여성 교사의 욕실을 촬영하다가 검거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피해 여성 교사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남성 교사가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일 오전 9시 지역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구두 보고했습니다. 20일 날 바로 교감쌤이 9시에 바로 유선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피해 교사는 사건 당일 학교장과의 면담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학교장이 성범죄 신고가 한 남자의 앞날을 막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전남교육청 성고충 상담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느긋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후속 조치를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을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진즉 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고. 교육청은 신고 9일 만에 교장과 피해 교사가 마주치지 않도록 했지만 어떻게 분리 조치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교장과 피해 교사는 어제까지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학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안내를 했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그걸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시면서 교장은 2차 가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전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중에 출장 4일 지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 말을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하지만 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학교 두 곳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며 직장 내 갑질로 신고돼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0일 성고충 상담위원회를 열어 2차 가해 신고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에는 관사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학부형에 의한 교사 성폭행 사건이 터진 뒤 정부는 관사와 관련한 수많은 안전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학부형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6년 6월. 당시 이준식 부총리는 소규모 학교 노후 관사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당시 정부 발표의 핵심은 학교 관사 안전망 강화, 출입문의 전자식 잠금 장치 전면 교체를 비롯해 여성 거주 관사 우선 방범창 설치, 경찰과 연계된 스마트워치 보급 등을 약속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불거진 전남의 한 학교 관사 건물입니다. 출입구에 설치된 2대의 CCTV를 지나면 복도식 관사 건물 내부 어디에도 CCTV가 없습니다. 설치를 해달라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이라고 그러고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출입 쪽에 있는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사는 총 3층 규모로 한 개 층에 6개의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2층과 1층 각각 3개의 방을 여성 교직원이 쓰고 있었지만 방범창은 1층에만 있습니다. 다른 학교 관사는 어떨까? 전남 지역 학교 관사는 1927년에 지어진 해남 옥천초등학교 관사부터 올해 지은 강진의 관사까지 모두 1,871개 건물. 자동식 잠금 장치는 90% 관사에
이중 잠금 장치는 43.6%만, 방범창은 46% 방에만 달려 있습니다. 1,800여 관사 건물 가운데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39%, 731곳에 이릅니다. 작년에는 재정이 조금 어려웠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주거 환경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또 당시 정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안전실태 점검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6년째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완도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모양과 부모 등 3명에 대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구두 통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부검 결과 조양 가족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정확한 복용량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닭과 오리고기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가금류 도축장 운영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오전 6시에 개장해 작업하는 것을 1시간 이상 일찍 개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중 휴일에도 개장해 성수기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도축된 가금류는 8,992만 8천 마리로 이 가운데 30%가 성수기인 6월에서 8월에 집중됐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쏠림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주철현, 윤재갑 의원 등 5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습니다. 이달 초 상임위 신청 당시에 광주는 산자위, 전남은 농해수위에 각각 3명과 5명이 신청해 상임위 편중 현상이 우려됐는데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진 반면 전남은 농해수위 쏠림이 현실화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안전난간이 부서졌어도 공원시설이 망가져 있어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걸어 다니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다리 난간 가운데 15m가량이 부서져 있습니다. 곳곳에는 자동차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난간 옆을 위태롭게 지나가야 합니다. 위험하죠. 왜 위험한데 이렇게 놔둘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10일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난간이 부서졌지만 폴리스라인만 쳐 있을 뿐 현장은 나흘째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저희가 곧 보상하니까 그래서 별도한 설치 안 했으면. 목포시는 MBC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파손된 다리 난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목포의 한 공원입니다. 시민들이 걷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 난간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난간 일부는 고정을 하려는 듯 줄로 묶였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난간이 끝부터 끝까지 완전히 흔들립니다. 난간이 부서진 채 방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흔들흔들한 것은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뒤집히기도 하고 좀 쓰러지면 또 다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는 특정 장소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시설물이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채 부서져 있습니다. 목포 지역 곳곳에서 생활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고물가의 가뭄,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모두에게 힘든 여름입니다. 민생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광주시와 달리 전라남도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선 8기 들어 적극 행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생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광주시 소비자 물가가 6.3%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물가 인상 억제,
경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추진 과제도 내놨습니다. 이 공급과 시대,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 시민들이 좀 경제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남의 물가 상승세는 더 심각합니다.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요금 등이 모두 치솟으면서 전년 동월 대비 7.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한 차례 도시군 물가 담당 회의를 열었을 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물가 상승세에도 지역에서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나선 광주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제단체에서 신안과 해남 등에서 가뭄으로 인한 벼 염해 피해가 극심하지만 보도 이후에야 상황 파악에 나서고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는 대신 비가 오면 나아질 것이라는 한가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비만 오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앞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에게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을 강조했던 김영록 전남지사. 치솟는 물가와 길어지는 가뭄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뉴스와 인물 시간입니다. 목포시 의회는 재선의 민주당 문차복 의원이 12대 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문차복 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간 목포시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목포시에는 협치가 초반부터 잘 진행됐는데요. 출발이 순조롭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 것을 의정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어려운 시대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회는 의원 중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대화, 소통 강화를 상반기 의정 방침으로 삼겠습니다. 네,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 주도의 목포시 의회 관계 설정,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겠습니다. 큰 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견제하면서 시민만 바라보는 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제12대 의회는 목포시의회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목포시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지원관을 선발 배치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현재 목포시가 마주한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에 따른 시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요? 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쟁이 됐던 사막도 고급 호텔, 또 자원 해소시설, 시내버스 공영제 등 이런 게 지역 최대 현안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와 치솟는 물가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을 견제 감시하면서 목포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앞선 11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말 그대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윤리특위 무용론이 자주 제기됐었는데요. 네. 이번 12대 의회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네, 11대 의회에서는 시민들 눈높이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2대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사명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포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 자리에 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목포시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상생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열린 의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품격 있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차복 목포시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선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첫 인사를 놓고 공무원노조가 평가절하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 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 시설 설치 경험이 있는 전문 진력을 배제하고 타 직렬을 시설 과정에 앉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계 처분자를 하급지로 전부하도록 하는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6급 이하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 1,66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850명, 광주에서는 8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주까지 수백 명대 수준을 유지했던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A.5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제60회 시민의 날을 맞아 2022년 목포 시민의 상 후보를 8월 말까지 추천받습니다. 목포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교육 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등 6개 부문에서 추천서를 접수해 선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김산업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해남군 김황백화 피해에 빠른 대처와 피해 복구비 확보, 진도군 김가공업체 설비 지원 사업 추진 등 김양식어가 지원과 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한조선이 그리스 선사 네다 마리타임으로부터 11만 5천 DWT급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대한조선은 이번 수주로 올해 목표량의 50%를 달성했으며 2024년까지의 물량 확보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일의 섬인 완도 소환도에서 오는 15일 제31회 소환 항일운동 기념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 추모제에서는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를 재현하는 행사와 전국 학생 문예 100일장 대회 시상식이 함께 열립니다. 소환도는 지난 1909년부터 13년간에 걸친 토지 개쟁 사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소환학교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독립운동이 전개된 항일의 섬입니다.